이번에는 버스 설계 요소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이용과 버스 중재 방법, 버스 타이밍, 버스 폭, 그리고 데이터 전송 유형을 차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버스 설계의 기본 요소는 버스 유형, 중재, 방법, 그 다음에 타이밍, 버스 폭, 데이터 전송 유형이 되겠습니다. 버스 유형에는 데디케이트 버스와 멀티플렉스드 버스가 있고요. 중재 방법에는 센트럴라이즈, 중앙 집중식과 분산형 중재 방식이 있습니다. 타이밍적으로는 동기 방식과 비동기 방식이 있고요. 버스 폭은 어드레스 버스와 데스트 버스 폭이 다르겠습니다. 데이터 전송 유형은 리드하는 동작, 라이트하는 동작.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라는 죠. 리드에서 데이터 값을 변경한 다음에 다시 라이트하는 이런 데이터 전송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드 애프터 라이트, 쓴 다음에 읽는 이런 전송 방법. 그 다음에 블럭 단위로 데이터 전송하는 방법. 이와 같이 다양한 전송 유형이 있겠습니다. 먼저 전용 버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용 버스는 데디케이티드 버스라고 얘기해서 용도가 지정되어서 특정 용도로만 사용하는 버스를 전용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일반적으로 데이터 버스나 어드레스 버스, 그 다음에 명령어, 데이터 입출력 장치 연결 버스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버스가 되겠습니다. 장점은 높은 데이터 처리율을 가지고 있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큰 대역폭 확보가 가능하고요. 여러 개의 장치가 동시에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시스템 크기와 가격이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즉 CPU와 프로그램 메모리, 데이터 메모리, I/O가 전용 버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와 비해서 다중화 버스는 멀티플렉스드 버스는 하나의 버스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하는 버스를 얘기합니다. 주로 시그널 방식을 사용해서 시간에 따라서 어느 경우에는 데이터, 어느 경우에는 어드레스를 전송하는 식으로 하나의 버스로 데이터도 전송하고 어드레스도 전송하는 이런 버스를 다중화 버스라고 얘기합니다. 제어 신호를 사용해서 버스의 용도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지금 버스에 실려있는 버스 시간에 대해서 버스가 이렇게 있어요. 버스에 여기 실려있는 게 지금 데이터 값인지 아니면은 어드레스 값인지 표기하게 되겠습니다. 이때 제어 신호는 이와 같이 데이터인 경우에는 데이터 아웃이랄지 이런 컨트롤 시그널을 사용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즉 버스에 데이터가 실렸다는 의미로 이와 같이 버스가 데이터 실렸습니다라는 제어 신호를 내보는 거죠. 다음에 어드레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드레스가 실렸을 경우 예를 들어서 어드레스 아웃이라는 제어 신호를 사용해서 어드레스가 실려 있음을 이렇게 표시해주는 이런 제어 신호를 사용해서 버스의 용도, 버스에 실린 데이터의 용도를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데이터 이네이블이 할지 어드레스 이네이블이 거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전용 버스에 비해서 버스 수를 적게 사용함으로써 비용과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단점은 이와 같이 데이터가 있을 때,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있을 때와 같이 버스를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걸 제어하는 회로가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또한 병렬 처리가 어려워서 성능 저하가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버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렬 처리가 쉽지 않겠죠. 다음은 버스 중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개의 장치가 하나의 버스를 공유할 때는 버스 중재가 필요합니다. 버스 컨트롤러나 버스 아비터를 사용해서 이런 중재 작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모듈들이 버스를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CPU나 DMA 제어기 이런 것들이 제어하는 주체가 되겠습니다. 하나 이상의 모듈들이 버스를 제어할 수 있긴 하지만은 한 번에 하나만의 모듈이 버스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중재 방법은 중앙 집중식 방식이 있고 분산식 방법이 있습니다. 중앙 집중식 중재 방법은 버스 제어기나 중재기가 버스의 사용 시간을 할당해서 버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분산식은 중앙 제어기가 없이 각 모듈에 버스에 연결된 모듈에 액세스 제어 회로가 포함되어 있으면서 이들 모듈 사이에 서로 버스를 공유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해서 제어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버스 타이밍은
버스 상에 변화하는 신호, 즉 데이터 주소 제어 신호의 시간적 흐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버스 타이밍 차트는 신호가 발생 또는 변화되는 시점을 순서적으로 보여주는 것을 버스 타이밍 차트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버스 타이밍의 유형에는 동기식, 즉 클럭 기반의 동기식과 이벤트 기반의 비동기식이 있습니다. 동기식 타이밍은 버스상의 이벤트 발생이 클럭 신호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클럭 사이클과 버스 사이클은 1에서 0, 0에서 1을 한 번 전송하는 것으로 한 개의 시간 슬롯을 할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버스 사이클은 버스에서 1에서 0 또는 0에서 1에서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 이 사이클에서 이 사이클 시간이 한 개의 시간 슬롯을 보장하는 것이죠. 지역버스에 클락 신호선을 포함되게 됩니다. 동기식 타이밍인 경우에는 클락을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버스에 클락 신호가 포함됩니다. 따라서 클락 신호의 왜곡, 즉 클락 스큐를 줄이기 위해서는 긴 거리를 사용할 수 없고 짧은 거리에만 적용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동기식 타이밍을 사용하는 버스는 길이가 짧습니다. 이러한 동기식 버스의 장점은 고속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고 구현과 검증이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비동기식에 비해서 융통성이 떨어집니다. 고정된 클락 속도에 의해서 제어되기 때문에 장치의 성능이 향상되어도 그에 따른 성능 향상의 이득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동기식 버스 타이밍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기준이 되는 것이 클락이 되겠습니다. 요게 클락 사이클, 하나 사이클 동안에 하나의 오퍼레이션이 수행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클락 사이클 단위로 오퍼레이션이 동기가 되는 것입니다. 스테이터스 라인과 어드레스 라인이 있고요. 어드레스가 나올 때 어드레스가 나온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한 어드레스 표시가 있습니다. 리드 사이클일 경우하고 라이트 사이클일 경우에 얘기를 해보면은 먼저 리드 사이클에서는 어드레스가 주어지고 어드레스가 이네이블이 되면은 리드라는 시그널이 이네이블 되면서 여기서 이네이블 되겠죠. 이네이블 되면서 일정한 시간 뒤에 실제 데이터가 흘러나오게 됩니다. 라이트 사이클인 경우에는 데이터가 주어져야겠죠. 먼저 그 데이터가 먼저 주어진 상태에서 라이트가 이네이블, 라이트 하라는 시그널이 활성화가 되면은 이 시점에서 어느 시간 뒤에 실제로 라이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동기식 버스 타이밍은 기준이 되는 클락의 모든 것이 동기되어 있습니다. 클락을 기준으로. 다음은 비동기식 버스에서의 비동기식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비동기식인 경우에는 동기를 맞춰주는 기준 클락이 없고 버스상의 이벤트 발생이 이전 이벤트의 발생에서 결정됩니다. 버스상에서 이벤트 발생은 이전에 발생한 이벤트에 의해서 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전송은 송신 측과 수신 측 사이의 이벤트 신호 교환에 맞춰 이루어지게 됩니다. 핸드쉐이킹 방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장점은 다양한 종류의 장치를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융통성이 높다는 점이 있습니다. 조석과 고속 장치를 같은 버스를 사용해서 공유해도 성능 저하가 크게 없습니다. 또한 버스를 길게 할 수 있어서 많은 수의 장치를 연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제어 신호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구현이 복잡하고 속도가 느립니다. 따라서 조속 장치 연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동작의 전체 시스템의 버스의 동작이 이벤트, 즉 제어선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제어선에서 발생하는 잡음에 상당히 시스템의 동작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다음은 비동기식 타이밍 차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기 타이밍인데요. 마찬가지로 스테이터스 시그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레스가 주어지고 리드, 이 경우는 액티브로입니다. 리드가 떴을 경우에 데이터가 밸리드하게 됩니다. 데이터가 흘러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흘러나오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현재 클락이 없습니다. 클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호에 맞춰서 움직입니다. 즉 이 신호가 일어나는, 이 이벤트가 일어나는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이게 됩니다. 이 경우에 이벤트는 요게 메인이 되겠죠. 인액티브 상태에서 액티브로 뚝 떨어진 순간 이벤트가 발생하는, 이때 이벤트가 발생합니다. 이 이벤트에 맞춰서 일정한 시간 뒤에 데이터가 이렇게 흘러나오고요. 데이터가 흘러나오면서 이 데이터가 흘러나온다는 표시로 에크놀리지 시그널이 이벤트가 발생됩니다. 그러면 다음에 있는 디바이스는 이 에크놀리지 시그널을
보고 이 시그널에 동기돼서 다음 동작을 취하게 됩니다. 비동기식 타이밍 차트인데 쓰기 경우입니다. 쓰기 경우는 이와 같이 스테이터스가 주어지고요.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다음에 어드레스가 주어지고 데이터가 주어진 상태에서 라이트 하라는 이벤트가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준으로 해서 어느 순간에 라이트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데이터가 실제로 쓰여지겠죠. 데이터가 쓰여지면은 그 쓰여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쓰여졌다는 이벤트가 발생했음을 애크날리시건을 통해서 알려줘야 됩니다. 이와 같이 액티브로로 만들어서 이와 같이 비동기인 경우에는 클락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 이벤트를 알려주는 제어 신호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버스 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데이터 버스인 경우에 버스 폭은 데이터 버스의 폭은 시스템 성능과 관계가 있습니다. 데이터 버스 폭이 넓을수록 한 번에 전송할 수 있는 비트 수가 증가하게 되겠죠. 반면에 어드레스 버스인 경우에는 어드레스 버스 폭은 메모리 용량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드레스 버스 폭이 넓을수록 지정할 수 있는 메모리 장소들의 범위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이터 전송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전송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어드레스하고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어드레스와 데이터를 어떻게 전송하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먼저 크게 우측에 있는 것은 non-multiplexed, 그 다음에 좌측에 있는 것은 multiplexed, 그 다음에 밑에는 좀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 전송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non-multiplexed인 경우에 보면은 write 오퍼레이션과 read 오퍼레이션을 볼 때 실제 필요한 어드레스와 데이터가 전용 버스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드레스가 나가고 write일 경우에는 어드레스가 먼저 안정화되고 그 뒤에 데이터가 나와서 실제로 이 어드레스에 이 데이터를 쓰게 되는 이런 형태가 됩니다. 타이밍적으로 어드레스가 주어지고 데이터가 나오겠습니다. 자, 거꾸로 리드인 경우에는 어드레스가 주고 데이터가 흘러나오는 시점이 있는데 이것은 어드레스가 주고 리드 시간이 나오고 데이터가 메모리 액세스 타이밍 이후에 데이터가 흘러나오게 되겠습니다. 여기서 이 데이터는 라이트 할 때 데이터는 주어지는 데이터고 이것은 아웃풋으로 나오는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 각각을 경우를 볼 때 멀티플렉싱을 하지 않은 경우는 전용 버스를 통해서 이와 같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드레스가 주어지고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어드레스와 데이터가 주어지고 실제로 메모리 내에 데이터가 쓰여지는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와 다르게 멀티플렉스인 경우에는 이와 같이 두 개의 버스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의 버스를 사용해서 어드레스와 데이터를 다 동시에 보내는 겁니다. 같이 보내는 겁니다. 시간 축상으로 볼 때는 그죠? 먼저 어드레스를 보내고 첫 번째 사이클에 어드레스를 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보내는 이런 방식. 즉 라이트 오퍼레이션에서는 어드레스를 보고 어드레스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내보내면서 어드레스를 내보내고 여기서 어드레스를 먼저 안정화시키는 것 같이 어드레스를 먼저 내보내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내보내서 라이트 오퍼레이션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리드 오퍼레이션 그 반대가 되겠죠. 리드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어드레스가 주어지고 리드하라는 컨트롤 시간을 주었을 때 어느 정도 메모리 액세스 타임이 지난 뒤에 데이터가 사용 가능하게 되는 것, 데이터가 출력되는 거가 되겠죠. 이와 같이 같은 버스 라인 하나를 써서 하나에 시간적으로 어드레스와 데이터를 주어서 같이 주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어서 이렇게 라이트를 하는 경우하고 그다음에 어드레스를 준 다음에 동일한 버스상에 약간의 시간 제한 두고 데이터가 흘러나온 경우 이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요 멀티플렉스드하고 멀티플렉스드하고 이 차이점은 버스 라인을 전용 버스 라인을 쓰느냐 공통 버스 라인을 쓰느냐 요 차이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특수한 형태의 데이터 전송 유형인데요. 리드 모디파이 라이트입니다. 리드에서 데이터 값을 읽은 다음에 그 값을 수정해서 다시 써넣는 이런 오퍼레이션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용 데이터 유형으로 정의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하드웨어에서 이런 걸 지원해주게 되면은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래밍이 수월하겠죠. 하는 방법은 먼저 이게 리드 오퍼레이션이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 읽기 위해서 어드레스를 주고
액세스 타임 이후에 데이터가 흘러나오고 데이터를 처리한 다음에 다시 데이터를 쓰는 이런 동작이 한 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는 read after write입니다. 이것은 먼저 데이터를 수정한 이후에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어드레스를 주고 데이터를 먼저 쓰겠죠. 쓰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주고 데이터를 준 다음에 쓰기 시간이 지난 다음에 데이터를 다시 읽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read modify write나 read after write는 일반적으로는 데이터를 읽는 동작 하나, 처리 동작 하나, write 하는 동작 이렇게 세 개로 단계가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한꺼번에 동일한 어드레스상에 동일한 메모리 장소에 대해서 두 가지 오퍼레이션을 동시에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블록 데이터 트랜스퍼입니다. 데이터를 읽어오기 위해서는 어드레스 주고 데이터 읽어오고 어드레스 주고 다시 데이터를 읽어오고 이와 같이 어드레스와 데이터를 주는 어드레스를 주고 데이터를 읽고 어드레스를 주고 데이터를 쓰고 이와 같이 어드레스와 데이터가 반복적으로 이 작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매번 한 바이트 또는 한 워드를 읽을 때마다 어드레스 주고 읽고 어드레스 주고 읽고 근데 이 같은 경우에는 블록 데이터 트랜스퍼인 경우는 기준이 되는 어드레스를 하나를 제시하고 그 뒤에 몇 개, n개의 데이터를 읽어오라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드레스를 한 번만 주어주고 그 뒤에 몇 개를 읽어와라 이런 식으로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걸 갖다가 블록 트랜스퍼라고 얘기합니다. 이 경우에는 어레이나 어떤 메모리 블록을 통으로 읽어올 때 굉장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베이스 어드레스, 시작 어드레스, 베이스 어드레스를 주고 여기서부터 n개를 읽어와라. 즉 옵셋을 주는 거죠. 그래서 n개의 데이터를 순차적으로 쭉 읽어옴으로써 매번 한 바이트 한 바이트를 읽는 것보다 더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읽거나 쓸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